지난 주말에도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번 초여름 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어제 강릉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거리에 반팔 입은 사람도 참 많았고요. 기온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어제 기온이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이제 동해안 지역이죠. 남부지방도 물론 30도가 넘은 곳이 있었지만 동해안 쪽으로 이제 기온이 크게 오른 건 양가 진풍이 불면서 바람이 강했고 기온이 크게 오르게 된 겁니다. 관측소로는 이제 강릉이 32.1도, 울진이 31.7도, 동해가 31.6도였고요. 서울도 어제 24도로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었죠. 네, 낮 기온이 벌써 이렇게 30도를 웃돈 곳이 많은 걸 보면 계절을 앞선 날씨가 찾아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여름 더위가 이렇게 빨리 찾아온 원인은 무엇인가요? 상당히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꼭 여름으로 접어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서울 지방 경우와 최근에 평년 최고 기온이 한 20도에서 21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또 이번 주간에는 한 26도, 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은 6월 평균 기온과 아주 상당히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은 아주 매우 따뜻한 남쪽 기단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상공 기온이 매우 높은 이동성 고기압이 이제 대상으로 만들어지면서 계속 따뜻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더울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는 반팔 입고 다니셔도 좋을 정도로 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남부는 이제 내일과 모레서 약간 비가 있지만 중부 지방으로는 이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더운 날이 계속되겠는데요. 서울 지방 낮 최고 기온이 26도에서 한 27도 정도, 평년보다는 5도에서 6도 이상 높은 초여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K웨더 예보센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봄인데 벌써부터 더위가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올여름이 정말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올여름에 폭염이 좀 자주 찾아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K웨더 장기 전망으로는 이제 4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하순부터 8월엔 평년과 비슷한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기후 변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온의 진폭이 매우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온이 크게 오를 때는 이 폭염의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햇볕이 뜨겁다 보니까 봄철 자외선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 참 많은데요. 자외선 하면 주로 여름철이 생각나는데 봄볕도 피부 건강에 안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봄볕에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을 내보내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봄볕이 피부 건강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외선 양이 봄철에 가장 높습니다. 봄철에는 5월 자외선의 양은 163kJ 정도가 되거든요. 가을철보다 거의 1.5배 이상 높은데요. 또 여기다가 이제 봄철엔 피부 트러블을 가져오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꽃가루 등도 맹위를 떨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철에 피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긴 옷을 좀 입으시고요. 황사 때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피부를 지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팔에서는 아주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네팔 강진의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의 특징은 안판의 경계 지역이라는 점이죠. 지구는 이제 10개 정도의 거대한 안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판이 부딪히면 지진이거나 화산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안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힐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경우는 화산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제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이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팔은 현재 그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네팔 지진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발생했기 때문에 화산은 없었고요. 지진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한반도만큼은 안전지대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들리고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반도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이 많거든요. 779년 신라시대 때 100여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큰 지진도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상시 그 지진이 있었던 지역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빈도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역사 문헌들을 조사해서 국가지진 위험지도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향후 500년 내에 규모 5.5 이상 대형 지진을 일으킬 확률이 10%가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안반도에서 수도권 서쪽을 지나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서부 구간, 또 태안반도에서 충청 내륙을 거쳐서 경남 동해안까지 비스듬한 L자 형태의 구간이 지진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인데요. 이 지역은 모두 땅속 지층이 서로 어긋난 활성단층 지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한 정책을 좀 빨리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